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 특히 육식의 식이 지닌 제1위제적인 의미를 규정을 했었습니다. 바로 변화. 이 변화의 전법, 그리고 뭐다? 후법을 어떻게 인식하는? 완전히 또는 완전한 별물.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는 지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육식에서의 식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결론이었어요. 이처럼 변화의 전법과 후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 논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전법은 멸했고 후법은 생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3시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3시 이전까지는 전법의 시간대죠. 맞죠? 그럼 3시 이후는 뭡니까? 후법의 시간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3시 이전을 전법의 시간대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3시 이전까지는 이 공간에서 전법만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시 이후를 후법의 시간대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3시 이후부터는 후법만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12처설에서 공부했습니까? 존재. 인식되어야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한다면 인식되어야 됩니다. 인식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결정됩니다. 그런데 3시 이전까지는 전법이 인식된다 안 된다? 인식된다. 그럼 3시 이전까지는 전법은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한 거죠. 그리고 3시 이후는 어떻습니까? 후법이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존재하는 거죠. 왜? 후법이 인식돼요. 그러면 3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전법은 어떻습니까? 3시 이전까지는 보였죠? 보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3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법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 이후로는 전법은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가 유에서 무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멸했다. 멸이라고 하는 말은 인식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있던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멸했다. 이렇게. 왜 있던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초에서 얻은 공식을 적용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요,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니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른다? 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시라는 기점으로 후법을 이제 고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후법은 3시 이전에는 뭐였어요? 안 보였죠? 안 보였으니까 뭡니까? 없었던 거지. 그런데 3시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렇게 없다가 있게 된 것을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오, 잘하셨어요. 생했다. 생이란 뭐다? 없다가 있게 된 거예요. 후법은 없다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없다가 있게 된 거다?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거니까.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것을 뭐라 그런다? 없다가 있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없다가 있게 된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생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실제는 이 진술이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했다라는 문장을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였습니까? 발생하다죠, 그죠? 그 발생하다를 가지고 무언가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무언가가 멸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는 생이랄지 멸 또는 멸이랄지 생이라는 개념을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이제 이 시간 시작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고 있다? 옛날에는 생했다, 멸했다 해서 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뭐다? 변화라는 사건 쪽에서 생했다, 멸했다 쪽의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전법과 후법이 완전히 다른 놈이다라고 인식하는 이상에는 전법은 뭐 했고? 멸했고 후법은 뭐 했다? 생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정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육식설에서 봤을 때 전법은 무엇이며 후법은 뭐냐를 그 다음에 질문하면 됩니다. 그럴 때 뭘 보고 우리는 전법이라고 부르고 뭘 보고 후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생한 후법은 당연히 뭡니까? 육식이 생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멸한 전법은 뭐 해야지 짝이 맞다 그랬습니까? 육금과 육경. 그래야 짝이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은 뭡니까?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뭐가 발생했다? 안식이 발생했다. 우리가 육류법설 첫 번째 경인 우다인경에서 초출한 아주 중요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발생한 놈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발생한 거다? 안식. 이 안식이 뭘 대표하는 겁니까? 육식을 대표하는 거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안식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놈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는 소멸해야 되겠죠. 그 소멸한 놈을 이제 우리는 뭐로 잡고 있다? 전법. 그리고 그 전법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한 놈을 오늘은 뭐로 또 불렀다? 후법. 이렇게 불렀다. 그럴 때 후법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후법이 육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 말씀 속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정법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 문장 구조 속에서 안식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눈과 여러 색이 남습니다. 그래서 눈은 육根을 대표하는 표현이고 또 여러 색은 뭡니까? 육경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눈과 여러 색을 우리는 전법으로 주저할 것 없이 포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명제 하나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눈과 색이 소멸하자 안식이 발생하네. 이 문장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고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남겨놓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 주제가 뭐였나요? 안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을 위해 무언가를 멸해줘야 되는데 그 멸하는 놈을 육근과 육경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해되는 것은 요게 멸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예를 들자면은 육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 그죠? 그럼 육식에 해당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식초. 말하자면 술이 식초로 달라졌고 술이 전법이고 식초가 후법이며 그래서 전법인 술이 멸하고 후법인 식초가 이제 생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술이 식초로 변하면서 식초가 생하기 위해서 술이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술만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다? 다시 말해서 육경만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런다? 다시 말해서 여러 색만 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 색 앞에 뭘 집어넣었다? 눈을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 이런 입각하면은 눈도 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색이 멸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눈이 멸하는 거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주제다.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운을 띄웠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논리적으로 이런 부처님의 입장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 논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그리는 건 변별력이 좀 떨어지네요. 삼각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돼요. 눈이 여기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색이 있어. 요 색이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뭘로? 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식초로 지금 바뀐 경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식초는 생하고 술은 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몇 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된다? 3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럼 이 도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술은 식초로 바뀌었지만 눈은 이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왜 눈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눈도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눈을 멸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시되는 문제단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 취지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3단계에 걸쳐서 부처님은 눈도 뭐 했다? 멸하고 새로운 눈이 생겼다 쪽으로 가십니다. 첫 번째 단계 부처님께서는 인식론적으로 눈도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눈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제1위제적인 의미의 소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눈 알맹이를 지금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인식과 관련하여서 보는 주관에 포섭되는 모든 인식 작용을 눈에 다 포섭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2처 10업설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줄곧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인식작용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보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시각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통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눈동자랄지 또는 뭐 수정체랄지 또는 시신경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이걸 이제 불교 인식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문의 역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문의 역할을 해야지 어떻다? 시각적 정보가 그 문을 통하여 안쪽으로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될 거다 이거예요. 더 와라 그럽니다. 그걸 문을 더 와라라 그래요. 거의 서양 사람들이 문을 도어라 그러죠, 그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더 와라 그럽니다. 문을 잘. 그런데 이제 문만 있어가지고는 시각작용이 안 벌어집니다. 문 다음에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관조라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알로차나 그래요. 그 작용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시각적 작용과 관련된 감성적 지점, 감성적 인지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 관조. 그럼 이 관조만 가지고 끝나느냐 하면 여기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 작용을 뭐라 그러냐면 요별작용 그럽니다. 전문적으로. 위전야나. 요별작용 그래. 전문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요별작용은 뭘 뜻하냐면은 판단작용입니다. 아, 저 밖에 붉은색이 있네. 우리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각합니까? 안 합니까? 자각하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보가 생물학적인 통로를 통하여 통과를 하고, 여기 문의 작용. 그 다음에 그 통과가 순탄하게 이루어짐에 대한 감성적 자각이 동반이 됩니다. 이게 관조작용. 그 관조작용이 끝날 때 뭡니까? 아, 저 밖에 붉은색이 있네 하는
이성적 내지는 오성적 판단이 벌어져요. 그 오성적 내지는 이성적 판단을 뭐라고 부른다? 요별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저 밖에 붉은 색이 있네하고 저 밖에 붉은 색이 호련히 나타나는. 요게 이제 불교가 그리는 일종의 시각작용의 전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각작용과 관련된 이 사건들, 크게 보면 네 가지 사건이죠. 문의 작용이라는 사건과 간조라는 사건과 요별이라는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이미지. 뭐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사건이 벌어질 때, 이 네 가지 사건이 모두 어디에 포섭이 된다? 눈과 색에 포섭된다. 여기 이제 12처설의 포섭 이론이고 범주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의 작용과 간조의 작용과 요별의 작용과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이 네 가지 작용을 눈과 색에 다 포섭할 수 있다면, 자, 문의 작용은 눈과 색 중에 어디 집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눈에 집어야 되겠죠? 그럼 간조 작용은 어디 집어야 되겠어요? 그것도 눈에 집어야 되겠죠? 요별 작용은 어디 집어야 되겠어요? 그것도 눈에 집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붉은색이라는 이미지는 어디 집어넣으면 된다? 답 참 잘했어요. 부처님이 12처설이 우리에게 주는 공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졸지에 아주 중요한 제1위제적인 근의 의미를 하나 성취하게 됩니다.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구성되어지는 생물학적인 통로만을 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생물학적인 통로로서의 눈 위에 벌어지고 있는 정신적인 관조작용이나 정신적인 요별작용까지 포섭하여 뭐라고 부른다? 눈이라고 부른다. 이게 참. 그래서 이 인도 말로 눈을 뜻하는 말에 착슈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착슈스. 그걸 또 우리가 안근할 때의 그 눈.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한다 할 때의 눈은 착슈스의 눈. 지난 시간에 제가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한다라고 하는 것의 원을 적어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쿰처, 파티처, 루페처, 우빠자티. 차쿠 윈냐남 또는 차쿠 윈냐남 우빠자티 그러면서 제일 앞에 차쿰처 하는 말을 썼죠. 그리고 그걸 번역할 때 뭐라 했습니까? 눈과 이렇게 해석을 적어줬던 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눈이라는 말이 팔리어로는 차쿠야, 차쿠. 저기 산스크리트가 되면 뭐다? 착슈스가 되겠지. 산스크리트의 착슈스가 팔리어에 오게 되면 차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쓰신 눈은 뭐다? 착슈스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눈, 살아있는 눈을 뜻할 때는 뭐라 그런다? 꼭 착슈스. 그냥 눈이 아니고 무슨 눈? 보고 있는 눈, 살아있는 눈. 살아서 보고 있는 눈. 쉽게 말해서 시각작용을 하고 있는 눈을 뜻할 때는 착슈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불교가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눈은 단순한 생물학적 덩어리로서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이야기한다? 그 생물학적인 눈 알맹이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신적인 관조작용이나 정신적인 요별작용까지를 포함한 눈을 뭐라고 부른다? 착슈스라고 부르고 이게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요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눈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뭐가 됩니까? 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사과를 비유 한번 들었죠, 그죠? 그러면 처음 우리가 본 사과는 어떻습니까? 표면이 아주 맑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과의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의 색이 어떻다? 막 흰색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지나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어떤 색으로 바뀝니까?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세시라고 잡았으면 세시 이전까지 어떤 인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문의 통로를 통하여 흰색과 관련된 간조작용과 흰색과 관련된 요별작용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저 밖에 뭐다? 흰색이 존재한다는 이미지가 성립이 되었지. 그럼 세시 이후에는
어떤 인식작용이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까? 문은 그대로 문으로 갔을 줄 모르지만 관조는 어떤 관조가 됩니까? 갈색의 관조가 되고 요별은 어떤 요별이 됩니까? 갈색이라고 하는 판단의 요별이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3시 이전의 눈의 문과 3시 이후의 눈의 문이 동일한 문일 줄 모르지만 그 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조작용과 요별작용은 3시를 기점으로 흰색과 관련된 간조요별에서 갈색과 관련된 간조요별로 바뀌어버려.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서도 눈의 범주 안에서도. 그러면은 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입니까? 아니면 간조요별입니까? 다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눈이 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살아서 인식을 할 때라야 의미가 있어. 우리가 죽었다고 눈 알맹이가 없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때는 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이 인식론적 수로의 중요도는 관조나 요별의 그 주도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 문의 작용은 그 주도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주된 것이고 이게 종속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에 눈을 구성하고 있는 인식작용 중에서 주된 간조와 요별이 흰색과 관련된 간조요별에서 갈색과 관련된 간조요별로 바뀌었다면 눈도 바뀌었다고 해야 된다? 안 바뀌었다고 해야 된다? 그래. 눈도 달라졌다고 해야 된다? 안 달라졌다고 해야 된다? 달라졌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처음에 있었던 눈이 3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눈다시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3시 이후에는 눈다시가 뭐한 거다? 생한 것이고 3시 이전에는 뭐다? 전법으로서의 눈이 멸한 것이다. 이 논리가 그런 대로 적용될 수 있는 틈새가 나름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만하죠? 야, 지금 이렇게 들어.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흰색의 간조요별이 갈색의 간조요별로 바뀌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문은 그대로 그 문이 그 문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좀 찝찝 안 합니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 부분이죠? 이해를 잘 하셨군. 그리고 간조요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하나로 미묘히 화합한 지점이 뭐다? 눈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안근할 때 눈은 그런 눈이구나. 그 이야기 방금 여러분들과 했죠?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아쉽다고 느낀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눈의 정신적인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물질적인 부분도 바뀌었음을 입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두 번째 이제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데 후법. 이건 변화와 관련해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법이 뭐가 되겠어요? 일종의 원인이 되겠죠? 원인이 있었으니까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업과 보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미니까 어떻다? 자동차가 밀린다 할 때는 미는 업이 원인이 되어갖고 자동차가 밀렸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 경우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자동차를 밀어갖고 자동차가 밀린 경우는 일종의 물리적인 변화. 자동차나 나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없고 자동차의 위치라고 하는 물리적 위상만 변화한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하자면 물리적 변화 그럽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를 설명할 때는 업보의 인과설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업인갑옷을. 그런데 지금은 변화라고 했을 때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겁니까? 뭐 어차피 물리적 변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면은 지금은 일종의 화학적 변화를 살피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불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위상과 관련된 주변부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의 질 자체가 바뀌는 질적인 변화지. 질적인 변화랄지 화학적인 변화랄지 이런 말은 비슷한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단순히 차가 밀리는 그런 변화와 달리 지금은 존재 자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질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위치를 이동한 물리적 변화의 결과가 아니고 화학적이고 질적인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을 지금 뭐라고 잡았습니까? 식초 이렇게 잡았죠. 그럼 모든 결과는 당연히 그 단어 속에서 암시가 되듯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동력인이라는 원인으로 잡으시고 하나는 진료인이라는 원인으로 잡으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력인, 진료인. 그래서 우리가 술이 식초로 바뀌려면 어떻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진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따라서 술이 식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진료인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술만 가지고는 식초가 안 나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발효 조건이라는 게 갖춰져야 돼, 안 갖춰져야 돼? 갖춰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술을 저어준다든지 술에 적절한 온도나 압력을 가해준다든지 하는 외부로부터의 발효 조건이 가해져야만이 어떻습니까? 술이 뭐로 바뀐다? 식초로 바뀌죠. 그럴 때에 그 술을 식초로 바꾸게 하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그런 온도나 압력 이런 걸 보고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동력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온도, 압력. 그럼 이제 이야기가 되죠. 적절한 온도와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술이 뭘로 바뀌었다? 식초로 바뀌었다. 말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요 진료인을 불교에서 한 단어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연이라고 불러요. 응? 그리고 요 동력인을 한 단어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인연이 화합해야지 결과가 생긴다 하는 이른바 인연화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봤죠? 실제 불교 교리에 들어갔을 때 인연은 동력인으로서의 인과 진료인으로서의 연이 화합해야지 화학적 변화의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온 개념들이야. 그러면 이 동력인은 이 시스템 속에서 어디에 속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응?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 여기다가 이 부분을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뭐가 발생한다? 안식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안식은 뭡니까? 결과죠. 됐습니까? 여러 색은 뭡니까? 연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동력인에 해당하는 온도와 압력은 안식에 집어넣어야 될까? 여러 색에 집어넣어야 될까? 눈에 집어넣어야 될까? 응? 이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눈과 여러 색에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조건과 여러 색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다? 안식은 충분히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식이 발생하는 데는 뭐다? 눈과 여러 색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왜? 그러니까 딱 이 문장을 적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어떻습니까? 식초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뭐다? 술이라고 하는 진료인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뭐다? 온도나 압력과 같은 동력인이 아울러 화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화합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다? 온도와 압력의 도움을 받아서 술이 뭘로 바뀌었다? 식초로 바뀌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또는 술과 온도와 압력이 뭐하여? 화합하여 식초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식초는 어디에다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까? 안식에 대응을 했죠. 술은 어디에 대응을 했습니까? 여러 색에 대응을 했죠. 그러면 온도나 압력은 어디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됩니까? 온도와 압력이 눈에 대응된다라는 거 이거 이해됩니까? 바로 본 겁니다, 여러분. 형식 논리상 식초는 식에 들어가고 술은 색에 들어가니 남아있는 온도와 압력이 갈 자리는 어디 뿐입니까? 눈뿐이죠. 그런데 그게 맞다니까. 온도와 압력은 눈에 속하는 물질적 사건입니다. 불교 안에서 보면. 범주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온도와 압력은 여러 색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디에 집어넣어야 된다? 눈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3시 이전의 온도와 압력과 3시 이후의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3시 이전의 온도와 압력이 결과를 일으키고 나면 그 온도와 압력은 해제되어 버려. 그러면 3시 이전의 온도와 압력과 3시 이후의 온도와 압력은 여러분들도 말씀하다시피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그 온도와 압력이 어디에 속한다? 여러 색에 속하는 겁니까? 눈에 속하는 겁니까? 눈에 속한다라고 하면 눈에 변화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 변화도 단순한 정신적인 변화입니까? 이번 경우에는 물질적 차원의 변화입니까? 눈의 물질적 차원이 문의 차원에서의 변화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도 변한다 안 변한다?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흰색을 인식하는 간조와 요별이라는 정신과 갈색을 인식하는 간조와 요별이라는 정신어로의 변화 속에서도 눈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쉬워했던 문의 차원의 변화도 어떻다? 진료인과 동력인의 시스템을 갖다 놓고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결국에는 문에 속하는 육근의 문에 속하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온도와 압력이 육근의 문에 속한 이상에는 어떻다? 문이라고 하는 물질적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변화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의 논리 하나가 성립하죠. 그래도 아쉽다는 사람들이 있어. 왜? 온도와 압력이 변했지 지금 내 눈의 형상이나 또는 내 몸의 형상은 그대로지 않느냐 하면서 여전히 문 부분은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심이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 부처님은 깨뜨리십니다. 자, 어떻게 깨뜨리냐 보여드릴게요. 나무가 마찰을 시키면 나무에서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 상태로 돌입합니까 안 합니까? 돌입하죠. 그럼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가 없이는 불이 일어나지가 않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라는 진리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나무를 그냥 둬가지고는 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찰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육근 차원의 동력이 가해져야 됩니까? 안 가해져야 됩니까? 가해져야 돼. 그러니까 육근을 동력인으로 하고 육경 부분에 해당하는 나무를 진료인으로 하여 불이라는 그런 화학적 변화의 결과물이 나타났다. 이런 진술 성립하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벌써 어떻습니까? 나무를 인식하는 나무에 대한 간조나 요별이 불에 대한 간조나 요별로 바뀌었고 그리고 동력을 가하기 전의 육근과 동력을 가한 뒤의 육근 차이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변화가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해서 그러니까 문의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간조나 요별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 이상에는 이 눈과 저 눈을 같은 눈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눈도 뭐 한다? 바뀐다. 바뀐다는 건 뭡니까? 새 눈은 생하고 이전 눈은 뭐 했다? 멸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처님의 빵 때림이 어디에 있느냐? 나무가 불로 바뀌면 불이 눈을 바꿔버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불 가까이에 있는 눈은 바뀐다 안 바뀐다? 탑니까 안 탑니까 눈도? 타지는 않더라도 적절히 익는다 안 익는다? 벌겋게 익어요 안 익어요? 어? 여러분들 우리 몸을 갖다가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살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열을 감당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로 바뀌니까 어떻다? 뜨거운 물속에서 버틴다 그래. 그게 급격히 벌어지는 게 불 옆에 있으면 벌어져 버려. 그러면 눈의 문 부분이 단순히 압력이니 온도니 오는 마찰력이니 이런 궁색한 차원에서 바뀌었다가 아니고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문 부분 자체가 뭐다? 새로운 물질적 구성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정도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눈도 눈다시로 바뀌었다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럼 이제 인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뀐 눈다시가 불을 인식하겠지. 그럼 바뀐 눈다시가 불을 인식하는 이 지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눈다시 스스로도 눈이 바뀌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전하고 달라. 시력이 벌써 나빠졌는데 어찌 이전 눈하고 똑같아지? 그러니까 이 지점의 눈다시는 뭐다? 이전의 눈과 지금의 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나무에서 불로 달라졌다라고 보니 눈다시와 불은 전체적으로 이전으로부터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진 거야. 그럼 육식은 어떻게 구성된 게 육식입니까, 여러분들? 눈이 눈다시로 바뀐 거고 색이 뭐다? 색다시로 바뀐 거죠. 이걸 뭘로 한번 잡아본다? 색으로 잡아본다면 따라서 눈다시와 색다시 이것이 화합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안식 그러는 거야. 눈다시와 색다시가 화합되어 있는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안식. 기다시와 소리다시가 화합한 지점을 뭐라 그런다? 이식. 코다시와 냄새다시가 화합해 있는 지점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식. 혀다시와 맛다시가 화합되어 있는 지점을 보고 뭐라 그런다? 설식. 몸다시와 촉감다시가 화합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럼 신식. 이 5가지 식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종합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의식.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지점에 오면 육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딱 하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완전한 변화. 결국 이 세상은 완전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는 소식이 어디에 들어있다? 육식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육식설을 제1제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절대 집착 같은 거 안 합니다. 뭐든 바뀐다, 안 바뀐다? 안에 있는 육내입초도 바뀌고 밖에 있는 육외입초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되 어떻게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에 뭐 집착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다인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집착을 떨어내기 위하여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수행의 끝에 뭐다? 반열반에 들게 되나니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비교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세제적인 입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제도 싸띠합니다. 거기도 우리가 살펴야 할 참의 내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1위제와 세제에는 우리를 수행으로 이끄는 공명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주 현격하게 납니다. 세제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요, 말만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라, 말만 무하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들을 뿐이지 실제 집착심을 들고자 하는 내면적 동기가 발휘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1제적인 입장에서 육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관조나 요별이 처음에는 바뀌더니 눈이 하는 작용이 바뀌더니 급기야 문 그 자체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 그러니까 눈을 구성하는 문의 부분, 관조의 부분, 요별의 부분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어. 어떻게 바뀐다?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응? 색도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눈도 완전히 바뀐다, 안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집착할 게 뭐 있냐라고 하는 이론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육식의 의미가 다 끝나면 끝났느냐? 자,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 눈과 여러 색을 뭐하여?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생하고 안식 공부한 거야. 그럼 뭐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제? 연하여 공부해야 돼. 연하여와 관련된 제1위제는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역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